이 20부작 대서사는 고려 왕조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꾼 가장 강렬하고 가장 잔혹했으며 가장 외로웠던 개혁군주 광종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4부 우리는 광종이 호족과 공신, 왕실 인척 등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모든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고려 왕궁의 피비린내와 공포를 가득 채웠음을 보았습니다. 잔혹한 결단과 냉혹한 정치를 통해 그는 마침내 고려 내부의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두 형제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보며 다짐했던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왕권을 구축하겠다는 그의 야망은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종의 시선은 내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여전히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광종은 내치의 완성을 넘어 대외적으로도 고려의 위상을 만방에 선포하고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려 했습니다. 이는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은 자주적인 황제국을 건설하려는 태조왕건의 염원을 가장 확실하게 구현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변혁의 5번째 막을 열며 광종이 내부 개혁을 넘어 대외적으로 고려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독립적인 국가의 지위를 확립하려는 그의 자주적 비전, 칭제 건언을 통해 스스로 황제임을 선포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며 명실상부한 황제국 고려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 그리고 그의 결단이 고려 사회 전반과 후대에 미친 강렬한 파장을 스릴과 박진감 넘치게 추적할 것입니다. 피의 황제 광종이 선포한 자주 고려의 위대한 새로운 시대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노비한 건법과 과거제로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피의 숙청으로 왕권의 위협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한 광종은 마침내 고려 내부의 권력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의 개혁 시선은 내치를 넘어 대외적 국가 위상 확립으로 향했습니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태조왕건의 훈유 10조에 명시된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즉, 중국과는 별개의 자주적인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책봉조공 체제였습니다. 중국 왕조는 자신들을 황제국이라 칭하고 주변 국가들을 제후국으로 삼아 왕이라는 칭호를 내려주며 통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고려 또한 중국의 후주로부터 왕으로 책봉을 받고 연호를 사용하는 등 외교적 안정을 위해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질서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광종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고려가 더 이상 중국의 제후국이 아님을 만방에 선포하려 했습니다. 광종은 이러한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 고려의 주체성과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칭제 건언을 단행했습니다. 칭제 건언은 스스로 황제를 칭하고 중국의 연호가 아닌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오직 황제국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식의 자주권 표현이었습니다. 광종은 960년부터 고려의 독자적인 연호인 광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963년에는 새로운 연호인 준풍을 선포했습니다. 광종은 중국 황제가 있는 천하와 대등한 고려의 황제로서 군림하려 했습니다. 그는 개경을 황도로 칭하고 서경을 서도로 격상시켰습니다. 또한 자신의 명령을 황제의 명령과 동일한 조나 제라고 일컫는 등
황제국으로서의 면모를 내외 모두 과시했습니다. 광종의 칭제 건어는 고려가 더 이상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대등한 주체적인 황제국임을 만방에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칭제 건언과 독자적 연호 사용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광종의 왕권이 절대적이고 신성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호족들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왕이 황제가 됨으로써 그의 권위는 어떠한 개국 공신이나 외척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당시 강대국인 후주나 유에 대해 고려가 자주적인 주권국가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견제하는 외교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광종의 이러한 자주적인 정책은 후대 왕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려는 이후에도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황제국의 체제를 운영하는 외왕내제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황제의 칭호나 황제에 준하는 제도가 수없이 많이 사용되었고, 이는 조선 초까지 고려 사상의 큰 줄기로 이어졌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자주성을 지키려는 고려인들의 강인한 정신이 광종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칭제 건언을 통해 광종은 고려 건국 초기의 혼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자주적이고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의 틀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개혁 정치는 비록 피의 숙청이라는 잔혹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왕권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여 고려 500년 역사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광종은 자신의 생애 내내 개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 형제들의 비극을 지켜보며 그가 결심했던 것처럼 그는 왕권을 절대적으로 높여 두 번 다시 그러한 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삶은 피와 고독, 그리고 변혁으로 점철된 개혁가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재위 기간은 후반부로 접어듭니다. 광종의 통치는 고려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과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광종 피의 황제, 고려를 다시 세우다. 20부작 대서사 다음 6부에서는 내부 개혁과 대외적 황제국 선포로 절대 왕권을 확립한 광종의 말년에 드러나는 개혁가의 고독과 강압, 정치의 그림자, 그리고 그가 후대에 남긴 정치적 유산 및 영향을 스릴 넘치게 다루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